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다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끈기? 한 방에 가려고 그래. 한 방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 건 없어요. 첫 번째 끈기가 없다는 거 얘기해 주셨고, 끈기가 없다. 그 시즌에 맞는 지출을 안 하는 거죠. 지출이 수입을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한 거. 재물 앞에 교만한 거죠. 오늘의 주제는 의사의 투자 편입니다. 원장님 보셨을 때 네. 좀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 한 가지 정도 있다면 뭐인 것 같으세요? 딱 한 가지? 네, 아까 얘기한 건 제외하고. 겸손. 에이, 왜요? 겸손은 아니죠, 솔직히. 겸손함을 잃으면 안 돼. 재물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 그렇죠. 재물 앞에. 네. 네. 일단 겸손하기 전에 일단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버는 올라가는 과정. 어. 올라가는 과정에 필요한 거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가 결국 큰 재물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런 부자 많이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밥 먹고 그냥 이래도 돼. 근데 다들 대부분의 큰 부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각을 맞추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를 닦고 있고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돼요. 부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부자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이. 근데 그 마음을 교만해지면 잃어요. 그 소중함과 그 마음을 잃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마음가짐, 재물 앞에 겸손함 이런 거를 잃을 순간 날아가죠 다. 방금 전에 원장님이 굉장히 작은 일에 성실해야 지극히, 된다. 지극히.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옛날에 공감 가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가 영린이란 거였는데 그 영화의 중간에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가 이제 중용의 23장에서 빌린 말인데,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원장님도 보면 병원에 그 원무과에서 일을 하신 분도 있고 네. 다른 의사분도 있고 다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일을 하나 하는 거 봐도 이 사람이 좀 어떤 능력일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보이잖아. 숨만 쉬어도 알아요. 일 안 해도. 그냥 그러니까. 걔가 저 멀리서 숨만 쉬어도 딱 느껴져요. 맞아. 작은 일이 단순히 작은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없애야 하는 건 뭐라 생각하세요? 교만함이죠, 교만함. 교만함. 재물 앞에 교만함, 사람한테 교만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교만하고. 한때 저는 내가 신의 손이라고 감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또한 교만했던 것 같아서 반성해요. 그만큼 잘했고 잘났지만 네. 그래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였고 교만하지 교만하면 안 된다. 않으려고 늘 누르고 있어요. 겸손하려고. 부를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네.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원장님도 반성 아닌 반성, 과거를 좀 반성.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원장님 영상을 봤을 때 네. 명품들이 좀 꽤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 진짜 그런 측면에서 좀. 옛날이죠. 잘 나갈 예. 때 샀던 거죠. 음. 근데 하나 잘한 건 있어요. 뭔데? 그땐 그만큼 잘 벌어서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명품이 있었던 거고 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없으면 없는 대로 라면 먹고 살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시즌에 맞는 씀씀이를 늘 지켜야 돼요. 나의 시즌에 맞는. 나의 시즌이 그때 그렇게 크고 화려했다면은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있고. 신도 사치스러운 거 좋아해요. 사치품. 샤넬, 루이비통 잘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시즌이 좀 아니야, 잘 나가지 못해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3억, 30억 벌 때는 1억 정도 쓰면 어때요? 근데 내가 지금 씀씀이가 난 지금 남는 돈이 수중에 30만 원밖에 없으면 3만 원 쓰고 2만 원 써야죠. 나머지 비축하고. 지금 시즌에 나의 형편에 맞는 씀씀이 해야지. 저 누가 어떤 놈이 외제차 사고 열반 뚜껑 열었다 그래서 뚜껑 열려갖고 나도 뚜껑 열는 차 살 필요가 없죠. 나의 시즌에 맞는. 굳이 지나치게 아낄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쓸 필요도 없고. 그렇죠. 지나치게 인색할 필요도 없어요. 특히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색할 필요 없는 거고 나는 절약하더라도. 저희 하울은 요새 별로 없어요. 제 나는 좀 하죠 하울.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재테크 굉장히 열풍이 많아요. 네. 재테크 키워드 자체가 동학 개미 운동? 예전보다 네. 검색량 자체가 엄청 늘었어요. 맞아. 그 뜻은 사람들이 네. 부자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좀 뭐가 있다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끈기?
얼마 전에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는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어요. 뭔가 새롭고 기발한 걸 해야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재테크 열풍이 이런 것도 뭔가 뭐 새롭고 신기한 재테크 기술이 있는 것처럼 열풍이 불고 이러는데 네. 새롭고 신기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꾸준히 내 분야를 떠나지 않고 15년 이상 적어도 15년 이상 이 분야에 몸담아서 꾸준히 쌓으면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걸 재테크를 하고 이 단계가 있는 거지. 요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 재테크 열풍으로. 뭔가 주식으로 빵 터뜨려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한 방에 가려고 그래. 한 방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꾸준히 계단을 올라가는 게 네. 크게 부자가 되는 과정이고 길이지. 끈기. 저도 올라가는 중이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했지만 자, 꾸준히 두 번째. 끈기. 질문이 뭐였죠? 너무 수다에 몰입했어. 열심히 인터뷰한 중이에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끈기가 없다는 거 얘기해 주셨고. 끈기가 없다. 그 시즌에 맞는 지출을 안 하는 거죠. 지출이 수입을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한 거. 재물 앞에 교만한 거죠. 네. 이 정도쯤 써도 되고 이 정도쯤은 계속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미리 카드로 그냥 신용카드로 뭘 지른다거나 그런 거죠. 웬만하면 잘라버리고 없애야 돼요, 신용카드. 이 질문을 보고 내가 까먹지 말고 얘기했다. 뭐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것 같아갖고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B. 플랜 B. 언제라도 이건 망할 수 있다. 신사임당님도 그 얘기하는데 동의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신사임당님이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그쵸. 언제라도 지금 유튜브는 없어질 수 있고 이게 없어져도 나는 딴 거에서 뭐가 나와야 되고 계속적인 현금 흐름이 될 수 있는 그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방에 깔아놓을수록 많이 깔수록 좋죠. 저도 옛날에는 영원히 치과가 잘 될 줄 알고 치과에만 100살까지 올인할 거고 치과에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네. 오로지 치과였어요. 나의 신이 치과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치과가 만약에 좀 잘못돼도 내가 자고 있을 때 유튜브에서 그치. 달러로 돈이 들어오고 이게 좀 잘못돼도 책에 인세가 들어오고 이게 잘못돼도 내가 이제 뭐 빌딩 하나 이제 사놓으면은 여기서도 뭐가 들어올 거고 맞아.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랜 B, C, D, F 많을수록 좋죠. 플랜 A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시대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실제 근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 외국 사람들은 어떤 네. 목표를 정할 때도 플랜 A, B를 같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어느 외국이에요? 모르겠어요. 미국인가 이런 쪽에서 뭔가 목표를 정하면 외국이야? 플랜 A, B 이런 게 있대요. 근데 한국은 난 오로지 A야. 오로지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같은 경주마지 경주마. 그래서 실패하면 D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목표를 만들 때 계획을 수립할 때 플랜 A 외에 뭐가 있는지 B, 없느냐가 C, D, F 다 필요한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깔아놔야 되는 거야. 왜냐면 뭐든지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그렇죠. 있으니까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그렇죠. 되는 원장님이 치과가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과 갑자기 안 됐었어요. 유튜브가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안 됐었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근데 또 마음을 또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잘 되더라고.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플랜 B로 갈아탈까 그랬더니 약간 이거 남자랑 똑같아. 내가 알겠어. 그럼 나는 치과에 올인 안 할게. 안녕 이러는데 갑자기 뭐 환자가 많이 와.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아이씨 그런가? 그럼 유튜브 올인해야지. 그러면 갑자기 구독자가 안 올라. 약간 어디서 이렇게 뜰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ABC.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 있어야 돼. 플랜에 A, B, C, D, F까지 다 있어야 돼. 열심히 만드는 중이잖아요. 여러 가지 플랜을. 사회에서 응.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난한 이유가 흙수저라서 사회가 페어하지 않아서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이제 계층에서 용이 나기 힘든 세상이 점차 되고 있는 것 또한 어느 정도의 사실이긴 하잖아요. 원장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도 개천에서 용이 났고요. 앞으로도 개천에서 용이 날 거예요.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오히려 흙수저라서 네. 더 단단한 자기의 욕이 나오지? 자기의 성을 쌓아가요. 네. 그런 성은 쉽게 안 무너져. 쌍을 쌓아간다고요? 성을 쌓아가요. 점점 단단한 자기만의 성을. 어. 그거는 정말 견고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용맹하게 돌진해서 뭔가를 이뤄내죠, 반드시. 예전부터 많이 봐왔고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이런 얘기는 게으른 자기를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핑계. 남 핑계 대는 거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저런 시도하기 좀 겁나고 무서우니까 난 흙수저라 안 되고 내게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야 이러면서 이불 밖은 무서워 이러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의 핑계지. 지금도 많이 보는데요. 여전히 세상에 기회는 있다. 그럼 여전히가 아니고 늘 있어갖고 앞으로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좀 공감 가는 거는
예전에는 네. 부자가 되려면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어. 그쵸. 부자 되려면 보통 한 50대, 60대. 물론 요즘에도 돈이 가장 많으신 분들은 50대, 60대 얘기했지만 근데 이 부자가 되는 시기가 저는 굉장히 좀 단축됐다 생각하는 유튜브 게 젊은 부자들 책도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유튜브로 친다면 유튜브에서 사실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도 유튜브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수요가 많진 않으니까 네네.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잘 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분들은 사실 뭐 최근 뭐 2년, 3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네네. 굉장히 많은 돈을 번단 말이죠. 예전에는 정말 시간으로 이 시간을 어느 정도 채워야지 부자가 되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시간을 좀 스킵할 수 있는 빠르게 부자가 그 될 채널 수 중 있는. 하나가 유튜브인 거고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가 하나고 이게 굉장히 이게 소통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핑계를 대지 마세요. 언페어하다, 페어하지 않다 이런 핑계를 대고 이불 밖을 안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아, 이불 안에 우리 딸이 있네 근데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네. 어쨌든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네,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유튜브 외에도 또 얼마나 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인스타그램도 있을 거고 더한 페이스북도 게 또 있을 거고 더한 플랫폼이 또 나올 중국에는 거고. 뭐였죠? 웨이보였나요? 웨이보, 웨이싱 또 그뿐만 아니고 많은 플랫폼이 있죠 중국에. 그러니까 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아까 말씀하신 공구 네. 구독자 뭐 10,000명도 안 되는데 한 달에 뭐 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중국의 왕홍의 시장이 1년에 40조예요. 중국의 인플루언서 왕홍이 유통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 자, 그럼 이런 세상을 보면 원장님은 어쨌든 의사 집안 네. 그리고 공부를 잘하셔서 서울대 가셨고 네. 더군다나 의사예요. 네. 이런 세상을 딱 지금 보면 네. 어때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딱 부딪혔을 때는 좀 박탈감이나 아니면 뭐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생각은 우리 아빠가 충분히 하고 계시고요. 잘못됐다고 엄청 싫어하세요. 아버지 뭐라고 하시는데? 뭐 유튜브 이런 거 하는 거는 너는 맨날 쓸데없는 거 하냐 그러고 제가 책 나왔다고 시골집으로 보내드리니까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거죠. 우리는 의사 집안이야 의사만 해야 돼 딱 이러시죠. 왜 쓸데없는 거 하냐 그러죠. 프레임이 싫어하세요. 딱 갇혀 있으시고. 그쵸 딱 있으시죠. 완고하시죠. 연세가 이제 82세신데 네, 엄청 싫어하세요. 근데 저는 되게 신나요. 되게 신나고 재밌어요. 처음부터 신나고 재밌었어요. 처음 페이스북이라는 게 떴을 때, 그 다음에 인스타가 그 다음 떴을 때 맨날 신나갖고 궁금해갖고 막 해보고 기웃거리고 뭔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끝나. 나한테 발견되면 바로 해 당장 시작하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게 그냥 제가 신나게 사는 요인이고 신나다 보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성공 방정식에는 네네. 공부, 대학, 학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게- 아니에요. 정조영 회장생 봐봐요. 초등학교 나왔잖아. 예전에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긴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이고. 교육열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돈을 썼던 건데.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 대학 이게 키워드였다면 성공에 요즘의 키워드는 원장님 뭐인 것 같으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AI에 지배 당할 거냐 아니면 AI를 지배할 거냐.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죠. 지배 당하지 말고. AI로부터 직장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AI를 고용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가 할 수 없는 분야에서 내가 딱 자리 잡고 도저히 파고들 수 없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다행히 치과의사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저희 플랜 A. 요즘 의사들도 그런 AI로 인해서 직업이 박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좀 느끼나요? 안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느껴요. 그럴 수 있는 의사 직업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주 5일 근무해야 되죠, 쉬어야 되죠. 이런데 AI가 의사가 딱 됐다. 더 정확한 데이터로 그쵸.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거니까 박탈될 수 있는 분야가 있죠.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52세 치과의사 원장님으로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요. 네. 재물을 노예로 부리는 삶을 사세요. 재물 앞에 늘 겸손하고 네. 자고 있을 때 늘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잘 나간다 그래도 아무리 지금 블루오션이고 탄탄대로로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레드오션이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망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 플랜 B, C, D, F까지 만들어 놔서 탄탄한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게 부자로 가는, 우상향하는 길입니다. 원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들었던 생각이 네. 어차피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지인으로서 이제 서로를 보고 있잖아요. 네. 원장님 보면서 좀 딱 하나 좋은 거 있다고 한다면 네네.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네네. 보통 자기가 걸어온 길이 너무 길고 음. 깊으면 보통 거기를 잘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아버님, 네. 외과 의사분이 네. 전 다른 세상을 볼 수 없는 거는 사실 지극히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 길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심지어 그 길에 성공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원장님도 28년 동안 네. 치과 그쪽 길만 건 거잖아요. 그냥 그쪽 길만 걸었으면 사실 다른 길이,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걷다 보면 저는 그 길이 깊어져서 내가 우물에 빠진다 생각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우물에 오, 빠져서 정확한. 바깥이 안 보이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원장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그 우물 안에 있으면 자기가 하실 일을 하고 바깥에 나와서 잠시 이제 공부도 하고 뭐 강의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그 책도 내보고 네. 여러 가지를 이제 기욱 이렇게 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그 기회가 또 다른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영상 보신 분들이 꼭 원장님처럼 치과가 아니더라도 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네. 조직 생활의 그 프레임에 갇혀서 바깥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20년, 30년 다니다 나오면 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 다 치킨집 하죠. 그 안에 있으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나와서 뭘 해야 할지 생각을 제대로 안 했고 내 동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아빠 옆에서 산대. 죽겠어. 100살까지 살 텐데 저기 56세에 은퇴하면은 뭐 44년을 그냥 멍하니 있겠다고? 멍해요. 생각이 없어. 이미 그냥 대기업의 삼성이잖아요. 네. 대기업의 그 부속품으로서 완벽하게 그냥 짜맞춰준 그냥 인간이지. 거기서 대기업의 부속품에서 떨어져 나온 후에 그냥 나 자신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놀랐어. 자기 프레임에서 저는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만의 분야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치과, 삼성전자, 외과. 근데 이 프레임을 잠시 열고 나와서 다른 거에 세상에 뭐가 있나 한번 좀 노크해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원장님 나이 50대에 사실 이걸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죠. 하지만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전 신나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전 나이가 드는 게 꼭 신체적으로 나이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갇히는 거. 그쵸. 자기만의 세상에서 다른 걸 못 보는 것도 나이가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저는 원장님 만날 때마다 외모적으로 나보다 더 어린 여동생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생각을 할 때 원장님 생각이 굉장히 좀 통통 튀면서 뇌가 젊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아요. 약간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약간 신남?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게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엄마 아빠랑 놀 때, 엄마 아빠랑 놀 때 믿고 그냥 막 뛰어내리고 아무 두려움이 없잖아. 미래에 대한 아무 두려움이. 뭐가 새로운 거 났을 때 막 신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신남이 늘 제 안에 있죠. 호기심. 궁금하면 빨리 해봐야 되고, 해보고 겪어보고, 그 길이 맞는 것 같으면 가보고,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서 딴 길 가보고. 그럼 원장님 호기심이 가득 찬 세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장님의 유튜브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요. 타고 들어가시면 원장님의 새로운 세상을 함께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치과의사 이수진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